6장 5절 합성곱 적분방정식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절에서 합성곱이라는 새로운 함수를 약속하려고 하고요. 이 합성곱은 어떻게 정의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합성곱을 왜 공부하려고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다음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두 함수 f하고 g의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기호를 써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함수 ft의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고 그것을 대문자 fs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gt의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고 그것을 gs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같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의 결과가 방금 전에 ft의 라플라스 변환을 대문자 fs, gt의 라플라스 변환을 대문자 gs라 표시했었는데요. 어떤 함수의 변환의 결과가 이렇게 두 s만의 함수의 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럼 여기 ft하고 gt의 곱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텐데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수학자들이 이 등호를 만족할 수 있는 함수의 모양은 어떤 꼴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 끝에 바로 지금 정의하려는 합성곱이라는 함수이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곱을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합성곱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두 함수 ft와 gt의 합성곱을 나타내는 연산은 이렇게 스타 연산을 이용해서 표시하는데요. f 스타 g 또는 f와 g의 컨볼루션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제 이 기호는 보통 f 스타 g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고요. 이 함수의 독립변수는 t다는 뜻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은 혼용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의 합성곱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0부터 여기가 무한대까지 적분이 아니라 t까지 적분이라는 데 주의하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함수의 독립변수는 타우로, 앞에 있는 함수의 독립변수는 타우로, 그리고 여기는 4치견산의 곱이에요. g, 뒤에 있는 함수의 독립변수는 t가 아니라 t-타우, 그리고 전체 매개 역할하는 변수를 타우로 써서 표시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f 타우 곱 gt-타우를 0부터 t까지 적분한 것을 우리는 f와 g의 합성곱이라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스타 연산을, 이 합성곱을 나타내는 고유의 기호입니다. 이렇게 표시하기로 하고 f와 g의 합성곱, 또는 어떤 책에서는 이 컨볼루션을 대합이라고 정의해서 번역해서 쓰고 있는 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합성곱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합성곱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물음표, 즉 어떤 함수가 입력돼야 출력이 이렇게 될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함수를 입력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교재 정리 1번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 입력되는 함수는 바로 f와 g의 단순한 4치견산의 곱이 아니라 여기는 스타 연산이라는 사실입니다. f와 g의 합성곱을 입력하면 출력은 f의 변환과 g의 변환의 4치견산의 곱입니다. 왼쪽은 합성곱 연산, 오른쪽은 4치견산의 곱 연산이고, 왼쪽에 입력되는 함수는 독립변수가 t인데 비해서 출력되는 함수의 독립변수는 s로 되어 있습니다.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합성곱과 관련되어 있는 이 정리를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리 1번이 바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정리인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예제 1번과 2번을 공부한 뒤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증명을 먼저 한 다음에 예문들을 순차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fs와 gs의 곱을 계산하는데요. 자, 이것은 함수 f의 라플라스 변환이잖아요.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로부터 2야 마이너스 st, ft, dt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독립변수의 선택에는 상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독립변수를 이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타우를 매개변수로 해서 적분하는 걸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는 t를 쓰지 않고 여기는 이제 p를 써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타우로, 여기는 p를 썼는데요.
각각의 변수가 상대 쪽의 적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서로 독립적이에요. 여기는 이제 편의상 P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FP, DP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그대로 놔두고요. 뒷부분만 치환적분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뒷부분을 치환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문자 T를 이용해서 표시하는데 P 플러스 타우, 여기서 P가 이 두 번째 적분의 매개 역할을 하는 변수고요. 새로운 변수를 T를 쓰겠다는 얘기고, 타우는 그냥 요 치환에서는 상수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왼쪽에 있는 타우는 변수입니다만 요 오른쪽만 계산할 때는 이 변수 입장에서 본다면 얘네들이 각각의 변수고 타우는 그냥 상수 취급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T를 P 플러스 타우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T는 DP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P를 바꿔야 되잖아요. P는 당연히 얘를 넘기면 T 마이너스 타우입니다. 그리고 P가 0일 때 대응하는, P가 0이면 당연히 P가 0이면 대응하는 T의 값은 타우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P가 무한대로 가면은, P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P가 무한대로 가면은, 그러면 이거 어차피 상수 취급하고 있었으니까 T도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적분만 이렇게 새로운 변수 T를 이용해서 바꿔서 표시하고, 첫 번째 적분은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2야 마이너스 S 타우, F 타우, D 타우예요. 자, 여기는 2야 마이너스 S P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로 바꿔놓겠습니다. T 마이너스 타우, 그리고 F, P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 그리고 DP는 DT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DT가 됐습니다. 그리고 P가 0부터 무한대로 가면 이 T는 타우부터 무한대까지 갑니다. 자, 이와 같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뒷부분은 결국은 S만의 함수잖아요. 이 S만의 함수예요. 자, 이제 요거는 이 적분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적분과 이 적분은 서로 독립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요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죠. 이건 전체가 S만의 함수예요. 여긴 지금 타우에 대해서 적분하고요. 그래서 이 적분 입장에서 본다면 이 S로 표시되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상수 역할을 하니까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2야 마이너스 S 타우, F 타우, 그리고 인테랄 타우부터 무한대까지 2야 마이너스 ST승, 2야 마이너스 ST승 곱하기 2에 마이너스 플러스 S 타우, 그리고 F T 마이너스 타우, 그리고 DT, 얘가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D 타우가 있습니다. 자, T에 대해서 적분할 때 요거는 T에 대해서 적분할 때 이거 상수 역할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보다시피 이 바깥에 2야 마이너스 S 타우승하고 2의 S 타우승이 서로 소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이 적분 입장에서 본다면 얘는 지금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타우만의 함수는 이게 타우로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T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상수 역할을 하니까 얘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우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ST승, 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얘가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주어진 식은, 요거 선생님 지금 보니까는 여기 G로 되어 있으니까 이 G로 썼어야 되는데 F로 써놨군요. 그래서 여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문자 GS는 G에 관한 이 G라는 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었으니까요. 지금 봤네요. 이거 수정하도록 할게요. G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당연히 이 적분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상수 역할하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 F 타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G T 마이너스 타우, 그리고 DT, 그리고 D 타우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중적분의 이상적분이고 반복적분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반복적분의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T를 먼저 하고 타우를 나중에 했던 것을 타우를 먼저 하고 T를 나중에 적분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상수항과 변수간의 위치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T, 여기가 타우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타우가 바깥쪽으로 적분되고 T가 먼저 적분됐잖아요. 그러니까 타우가 상수간이 된 거예요. 타우는 0부터 무한대. 타우는 0부터 무한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t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인아웃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타우를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무한대로 나오니까, 자 이제 t하고 타우가 같은 것은, 자 여기가 타우 이퀄 t라는, 즉 이게 x 이거 y면 y 이퀄 x니까 이거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타우가 바깥에 있으니까 상수간 형태로 0부터 무한대라면은 t가 안쪽에 있잖아요. 타우부터 출발해서 인아웃이에요. 들어가는 선은 t는 타우를 통과해서 들어가요. 자 그럼 변수와는 이 변수에 대해서 수평선을 그어놨을 때 들어가는 선은 타우를 통과해서 들어가죠. t 이퀄 타우를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무한대니까 결국은 여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에도 보면 이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표시했을 때 이 반복적분의 영역은 그림을 보면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분수의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적분수를 바꾸기 위해서 다음같이 하도록 하죠. 타우를 먼저 그리고 t를 나중에 적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적분의 구간이 바뀌게 되는데요. 우선 이 p적분하면서 그대로 씁니다. 2야 마이너스 st 승 그리고 f 타우 g t 마이너스 타우 그리고 d 타우 dt입니다. 이렇게 바꿀 생각이에요. d 타우 dt. 자 그러면 이제 이 색칠한 영역을 보고서 t를 상수간으로 볼 거거든요. t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무한대가 되네요. t는 0부터 무한대까지가 됐습니다. 이제 타우를 변수간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제 타우가 변수간이 되면 타우 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인아웃을 따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타우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평행하게 이렇게 직선을 그어요. 들어가는 선은 여기 t축은 타우가 0이에요. 나오는 선은 바로 여기 요걸 통과해서 나오잖아요. t를 통과해서 나옵니다. 들어가는 선은 0, 나오는 것은 t예요. 들어가는 건 0, 나오는 것은 t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분 순서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봤을 때 요 p적분 함수는 지금 타우에 관해서 적분하고 있을 때 여기 보면 2의 마이너스 st승은 타우에 관해서 적분할 때는 상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는 이 적분기호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테랄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st승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인테랄 0부터 t까지 f 타우 g t 마이너스 타우 그리고 d 타우 그리고 dt가 됐습니다. 이제 이 괄호 부분을 잘 보세요. 이 괄호 부분이 바로 함수 f하고 함수 g의 합성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인테랄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st승의 요 파란색 밑줄 쳐는 부분은 f와 그리고 g의 합성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dt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가 어떤 함수에다 2의 마이너스 st승을 곱하고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했다면 그게 바로 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 f와 그리고 g의 합성곱인 이 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증명이 끝났군요. 두 함수 f와 g의 스타 연산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 결과적으로 쭉 등호였었거든요. 그것이 각각의 변환의 사칙 연산의 곱과 같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이 정리의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목적 하에서 합성곱이라는 것을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합성곱은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이 절의 제목을 보면 적분방정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바로 적분방정식을 풀 때도 이 합성곱을 이용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성곱에 관한 라플라스 변화는 각각의 변환의 곱이라는 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그러면 교재에 있는 예문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S만의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역변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역변환을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제 1번에서 물어본 것은 결과적으로 예제 1번은 L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S-A 그리고 S분의 1의 역변환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이걸 지금 증명했었잖아요. 즉 우리는 두 함수의 스타 연산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 각각의 변환의 곱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로부터 그러면은 거꾸로 fs와 gs의 사칙 연산의 곱의 역변환은 바로 요거의 역변환 f와 이거의 역변환 g의 합성곱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변환 기호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두 S만의 함수의 곱의 역변환 문제는 각각의 역변환의 함수를 찾은 다음에 합성곱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합성곱은 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그렇게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문제를 꼭 합성곱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분분수로 바꿔서 푸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S-A S분의 1은 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으니까 두 개 항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간단하니까 여기 A, B를 썼을 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앞에다가 A분의 1.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S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S 플러스 A가 돼서 분자 A가 남잖아요. 근데 A분의 1을 곱해야 이게 좌우변이 같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분분수로 바꿔서 계산해도 됩니다. 따라서 L 인버스 S-A S분의 1의 역변화는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여기다 역변을 취해도 되고요. 역변환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상수가 바깥으로 나가고 L 인버스 S-A분의 1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가고 A분의 1 L 인버스 S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요거는 2의 AT승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여기도 마이너스 A분의 1 요거는 1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 A분의 1 묶어낼까요? 그러면 2의 AT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합성곱을 몰라도 사실 이렇게 구하는 게 가능하기도 한데요. 우리는 이 합성곱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합성곱을 이용해서도 중간에 풀이 과정은 달라질지라도 결과는 같아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성곱을 이용해서 풀어볼 생각이에요. S-A분의 1 곱 S분의 1 이렇게 따로 두 개의 곱의 형태를 써서 표시한다면은 이제 이거의 역변환과 이거의 역변환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거의 역변환은 2의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스타 연산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거든요. 2의 AT승과 스타 그리고 이거는 1이잖아요. 자, 요걸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스타 연산은 이렇게 앞에 거는 타우로 뒤에 거는 T-타우를 써서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두 함수의 합성곱은 인테그랄 0부터 여기는 T까지 앞에 문자는 T 대신에 타우로 4차 연산의 곱이고요. 여기는 뒤에 함수의 문자는 T 대신에 T-타우를 쓰는데 어떤 T를 대입해드려도 이건 상수함수니까 1이잖아요. 그러니까 T-타우를 대입해도 그냥 1일 뿐이에요. 이건 4차 연산의 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D-타우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건 1이니까 뭐 할 필요도 없고요. 2의 A 타우승을 타우에 대적분하니까 A분의 1 2의 A 타우승이 되고 그리고 구간 타우를 0부터 T까지 대입합니다. 그래서 종점 대입하면 2의 A의 T승 마이너스 0을 대입하면 2형승 1이 되니까 1 이와 같이 되는데요.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첫 번째 풀을 이용해서 계산했던 결과와 이렇게 새롭게 합성곱을 이용해서 계산했던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합성곱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분분수도 간단한 경우라면 효과적이긴 한데요. 이 합성곱은 그 모양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합성곱이 더 좋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이어서 예제 2번의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해 보시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기호를 써서 표시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제 2번의 문제는 L 인버스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1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꼴은 사실 우리가 역변환 구하려고 할 때 부분분수로 쪼개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되게 복잡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막 배웠던 합성곱을 이용해서 좀 더 수월하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을 잘 보세요. 분모가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되지 않는 형태고 더군다나 제곱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앞절에서 뭘 했었냐면은 세 가지 경우를 다뤘었잖아요. YS를 분자가 FS고 분모가 GS일 때 분모 GS가 실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인수분해되는 거듭제곱이 1이 되는 그런 형태와 그리고 거듭제곱이 들어있는 형태 그리고 여기가 복소수로 되어 있는 경우 단순 복소수로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었고 분모가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거듭제곱이 들어가 있는 형태는 요 다음 절에서 배우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 그런 모양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합성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얘는 L 인버스 다음같이 쓸 겁니다.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 곱하기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두 S만의 함수의 곱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의 역변화는 다루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메가를 다시 넣고 여기다도 오메가를 넣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오메가 제곱이 없던 게 들어갔으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1을 앞에다 곱해야 되고 역변환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오메가 제곱분의 1을 바깥으로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얘가 대문자 fs, 얘가 대문자 gs라 보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메가 제곱분의 1. 자, 그러면 이게 앞서 설명한 것처럼 L 인버스 fs 곱 gs의 모양이잖아요. 이것은 ft 스타 gt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걸 쓰려고 합니다. 여기가 대문자 fs, 얘가 대문자 gs라 본다면은 이제 얘네들은 sin 오메가 t라는 함수의 변환이고 스타, 여기는 4층 연산의 곱이지만 이렇게 역변환 계산할 때 여기는 스타 연산이에요. 얘도 똑같이 sin 오메가 t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합성곱은 0부터 t까지 앞에 문자는 sin 오메가 t 대신에 타우로 4층 연산의 곱입니다. 뒤에 문자는 sin 오메가 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를 써서 타우에 관해서 적분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강조했었습니다. 요 피적분 함수는 두 함수의 4층 연산의 곱을 나타냅니다. 요 앞에 거는 타우예요. 그러니까 sin 오메가 타우 곱하기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타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삼각함수의 곱을 합차로 바꾸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미분적분학 교과정이라든가 고등학교 이과 교과정에서 삼각함수의 곱을 합차로 바꾸는 것을 이미 충분히 학습을 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복수삼아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 결과를 기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sin 알파 곱하기 sin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죠. 보통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걸 많이 해왔을 거예요. 신신은 마코 반 이렇게 되고 앞은 알파 플러스 베타 뒤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자, 신신은 마코 반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곱을 합차로 바꿔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분할 때 삼각함수의 곱이 주어져 있을 때 피적분함수의 변수가 적분변수랑 맞지 않을 때는 곱을 반드시 합차로 바꿔서 계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학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오메가 제곱분의 1이 있고요. 이제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을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도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예요. 이게 알파, 여기까지가 알파, 여기까지가 베타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오메가 타우, 마이너스 오메가 타우는 지워질 것이고 오메가 t만 남아요. 여기는 오메가 t, 그리고 가운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라는 얘기인데요. 오메가 타우 마이너스 오메가 t 마이너스 플러스 오메가 타우니까 이 오메가 타우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 오메가 타우 마이너스 오메가 t예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2 오메가 타우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적분은 타우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d 타우예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모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분의 1 얘네들을 각각 이제 타우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타우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보다시피 타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타우의 입장에서 보면 상수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코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자 2를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이거 앞에 건 t 그 다음에 앞에 건 적분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인데요. 자, 이제 여기는 이 타우에 대해서 적분할 때 나머지 이거 다 상수예요. 자, 그러면은 요걸 적분하면은 코사인의 부정적분은 사인이고요. 그리고 2 오메가 타우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고 자, 이제 요거 미분해 보세요. 사인 미분하고 코사인이고 합성하면서 타우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2 오메가 나오니까 2 오메가 분의 1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에 거는 적분을 끝냈고 뒤에 거는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야 돼요. 타우가 0부터 타우가 t까지 갑니다.
자, 마저 정돈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분의 1이고요. t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 오메가 분의 1 타우 대신에 t를 대입합니다. 타우 대신에 t를 대입하니까 2 오메가 t 마이너스 오메가 t니까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타우 대신에 0을 대입하죠. 타우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는 요 0. 그러면 여기는 남는 것은 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t인데 사인은 기함수라서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가서 오메가 t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 사인 오메가 t 똑같으니까 2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분의 1 t 코사인 오메가 t 여기는 2배 사인 오메가 t인데 2하고 2분의 1 지워져서 마이너스 500분의 1 사인 오메가 t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제 2번의 문제를 합성곱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합성곱은 뒤에 가서도 예문으로 사용할 것이라서 이 결과를 꼭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이너스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안에다 집어넣으면 2 오메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면서 플러스 오메가 분의 사인 오메가 t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합성곱에 어떤 성질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합성곱의 정의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적분의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F 스타 G라는 것은 F 스타 G는 G 스타 F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문자를 치환하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F 스타 G를 계산할 때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 타우 GT 마이너스 타우인데요. GT 마이너스 타우에서 이 T 마이너스 타우를 다른 문자 U로 치환해서 계산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다시 바뀌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스타 연산은 즉 합성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F 스타 G를 계산해 볼까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 타우 G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예요. 여기에서 뒤에 T 마이너스 타우를 다른 문자 U로 바꿔 놔 볼까요? 여기를 문자를 치환하겠습니다. T 마이너스 타우를 U라 치환하겠습니다. 그냥 문자를 바꿔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DU는 자, 이제 여기에서 U는 이퀄 T 마이너스 타우를 U는 이퀄 T 마이너스 타우인데요. 그럼 여기에서 좀 타우가 변수였잖아요. 여기는 U로 변수를 본 거고, 그래서 여기를 이거 T는 그냥 이 과정에서는 그냥 상수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건 마이너스 D 타우가 됐죠. 자, 그리고 구간을 직접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테그랄 자 F 자 여기서 타우는 넘기면 타우는 T-U로 쓸 수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G T-타우는 U로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D 타우는 마이너스 DU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우가 0일 때 타우가 0이면 대응하는 U는 T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타우가 T가 되면 대응하는 U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종의 정적분 형태니까 아래끝 위끝을 바꾸면 부호가 반대가 되죠. 인테그랄 0부터 t까지가 됐습니다. 0부터 t 그리고 f t-u d는 gu 그리고 du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런데 이건 4층연산의 곱이거든요.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0부터 t까지 gu 그리고 f t-u du를 쓸 수 있습니다. u를 매개 역할하는 변수로 본 거예요. 그러면 타우 대신에 u를 썼다 생각하면 되니까 g 타우 ft-타우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g와 f의 합성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호는 이 기호랑 같은 기호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g 스타 ft가 돼서 결과적으로 f 스타 g나 g 스타 f나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스타 연산은 합성곱은 교환 법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증명 없이 쓰겠습니다. F 스타 G 스타 그 다음에 그냥 H라 쓰겠습니다. 책에는 H를 F 스타 G를 H라 써서 표시했는데 여기를 V로 아마 표시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H라 쓰겠습니다. FG H라 쓴다면은 H는 이 합성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FG H를 쓴 것뿐이에요. 자, 그럼 F 스타 G 스타 H 이것이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타 연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 두 함수 중에 하나가 0이면
0 스타 F를 하든 F 스타 0을 하든 간에 이건 0이 나옵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덧셈하고 결합했을 때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F 스타 G1, F 스타 G2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H 대신에 책에는 V를 썼어요. 그 이유는 F 스타 G를 책에서는 H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쓴 것뿐이에요. 자, 이런 합성곱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해하기 쉽죠. 어느 하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적분함수 0이면 적분값이 0이니까 이건 당연히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합성곱이 갖고 있는 성질이 몇 가지가 있었네요. 교환법칙, 분배법칙, 결합법칙 등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합성곱을 계산할 때 얘는 마치 이렇게 된 것은 마치 F에다 0을 곱하면 0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얘 때문에 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런 곱셈에 대한 항도니까 얘는 그냥 F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F 스타 1은 F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실수에서는 자기 자신끼리 곱하면은 항상 즉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은 0보다 크 나왔잖아요. 그런데 합성곱을 계산할 때 자기 자신끼리 합산한 것이 항상 0보다 크 나왔던가요? 이거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각각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F 스타 1을 계산할 때 FT가 2의 AT승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 스타 1은 얘는 이거하고 이거의 스타 연산이잖아요. 2의 AT승 스타 1인데요. 이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앞서 예제 1번인가에서 이걸 했었는데요. 자, 마저 보겠습니다. 인터럴 0부터 t까지 2의 a 타우승 그리고 곱 4층 연산이고요. 뒤에는 t 대신에 t-타우를 써야 되는데 이건 상수함수잖아요. 어떤 변수를 넣더라도 1이니까 1이에요. 그리고 d 타우입니다. 이건 a분의 1, 2의 a 타우승이고 구간 0부터 t까지가 되니까 a분의 1, 2의 a t승 마이너스 2형승 1 이렇게 돼요. 즉 F 스타 1이 F가 아니잖아요. 즉 F 스타 1이 F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F가 되려면 2의 AT승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F 스타 1은 F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1은 스타 연산에 대한 항도원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성립하면 1이 스타 연산에 대한 항도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이 실수에 곱하고 이 4층 연산의 곱셈 기호랑 이 합성곱 기호는 전혀 같은 성질이 아닙니다. 일부 같은 성질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성질도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요 두 번째 경우를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FT가 sin t였을 때를 보겠습니다. sin t와 sin t의 스타 연산을 계산하는데요. 요거는 앞에서 계산했던 이 결과를 쓰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할 때 아까 sin 오메가 t에 관한 변환이었었잖아요. 오메가 1인 꼴이에요.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씁니다. sin t와 sin t의 합성곱은 자, 이거 보세요. 아까 이거 했던 것이 이 ht가 뭐였었냐면은 앞에서 했던 거 이거 좀 지울게요. L 인버스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그리고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각각 1이었었잖아요. 근데 이거 계산하기 좋게 하려고 여기다 오메가를 각각 곱하고 오메가 제곱분의 1을 곱해서 주어진 식을 변형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문자 F에서 이거 대문자 GS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 제곱분의 1, 그래서 여기가 사인 오메가 T 스타,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사인이잖아요.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됐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것이 이걸 계산한 거였고 이거 계산한 모양이 바로 요거였었습니다. 이제 이거 비교해 보세요. 오메가 1인 꼴이잖아요. 오메가 1이면 사인 T 스타 사인 T 꼴이 됐으니까 저 식에다 오메가 1을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T 코사인 T 그리고 플러스 오메가 1이니까 사인 T 같이 됩니다. 보세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F 곱하기 F는 F의 제곱이라면 실수의 4층 연산일 경우 F 곱하기 F는 F의 제곱이고 당연히 이게 성립합니다. 실수의
집합 범위 안에서는요. 그러나 이렇게 합성곱일 때는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다시피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는 모든 t에 대해서 0보다 클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경우는 이게 단순하게 함수 ft 곱하기 ft인 4층 연산의 곱이라면 모든 t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스타일 연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계산해 봤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수평축이 t축이었을 때 t축 아래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sin t와 sin t의 스타 연산은 이렇게 돼요. 보다시피 요 범위 등에서는 음수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t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이 성립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4층 연산을 곱하고 비슷한 성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질들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그런 내용을 우리 교재 예제 3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4번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제 4번은 공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공진은 우리 앞에 2장 8절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구동력에서 주어지는 그 주파수랑 그 자체의 주파수가 같아지면은, 즉 입력함수의 주파수랑 그 시스템 자체의 주파수가 같아지면 공진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공진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y2'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 y는 이퀄 k는 적당한 상수예요. 그리고 sin 오메가 제로 t입니다. 우리 앞에서 2장 8절에서는 공진을 설명할 때 여기가 코사인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사인으로 설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 바로 공진을 나타내는 미분방정식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초입값 조건은 이렇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메가 제로의 제곱은 m분의 k인데 k는 용수철 상수이고 m은 그 용수철 끝에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오메가 제로 구동력에서의 요게 오메가 제로하고 원래 시스템의 오메가 제로가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공진을 나타내게 돼요. 계속 진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계산했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의 양변에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을 이용해서 다 따로따로 상수 바깥으로 나가고 다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자, 이계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s의 제곱 ly 마이너스 s y 제로 마이너스 y 프라임 제로 그리고 오메가 제로의 제곱 ly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을 계산합니다. sin 오메가 제로 t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의 결과잖아요. 자, 여기 k가 있고 여기는 그래서 s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로의 제곱분의 오메가 제로. 이게 사인이니까 분자가 오메가 제로가 돼요. 자, 문제에서 y 제로가 제로이고 y 프라임 제로가 제로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주 간단해졌네요. 좌변은 ly가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 오메가 제로의 제곱분의 k 오메가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양변을 이걸로 나눠요.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미방을 풀 때 많이 하는 테크닉이잖아요. 이제 양변을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으로 나눠서 본다면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겠군요.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에 나눴으니까 전체 제곱 그리고 k 그리고 오메가 제로의 이거 상수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y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양변에 역변을 취하도록 하죠. L 인버스를 계산하는데 L 인버스를 계산할 때 요 K 오메가 제로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L 인버스 그리고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예제 2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식이었었습니다. 예제 2번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S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의 제곱분의 1의 역변을 아니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조금 전에도 우리가 증명했었잖아요. 오메가 대신 오메가 제로를 대입하기만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K 오메가 제로 이 계산 결과는 저기 있습니다. 이 오메가 제로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오메가 제로분의 사인 오메가 제로 T입니다. 자, 이렇게 분모가 실수범위에서 인수분해 되지 않는 이런 형태의 거듭조업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보다시피 이렇게 공진을 다루다 보면
항상 나타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 때 바로 이 합성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걸 거듭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제로가 하나씩 있으니까 약분시키고요. 그러면 여기는 2 오메가 제로 분의 K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오메가 제로 분의 사인 오메가 제로 T예요. 오메가 제로의 제곱을 묶어내는 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진 문제를 다룰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자, 여기 잘 들여다보면 이 앞에 t가 곱해져 있죠. t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이 앞부분 때문에, 뒷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앞부분 때문에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폭이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이런 공진과 관련된 그래프가 선생님 이 그래프를 안 그려놨군요.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걸 이용해서 본다면 알 수 있듯이 이 앞부분 때문에 계속 진동을 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2장 8절에 보면 그림이 이렇게 공진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하고 해 모양하고 잘 비교해 보면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공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시간에는 비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응용과 그리고 이 절의 제목이 적분 방정식이잖아요. 또 다른 제목의 적분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적분 방정식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